자,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일본의 화산은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25일 새벽에 일본 큐슈 남단의 사쿠라지마 섬에서 화산이 분화를 했습니다. 뭐 인명 피해는 없지만은 이제 이 폭발적인 분화로 5년 만에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되면서 뭐 주민들이 불안해했다고 하는데 KBS 보도입니다. 일본 규슈 화산 폭발적 분화 5년 만에 경계 경보 발령. 일본 기상청은 분화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곧바로 화구에서 2km 이내 주민들을 입산 통제했습니다. 이 같은 경계 경보는 2016년 2월 이후 5년 만입니다. 분화 당시 화산 연기는 최대 2,300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때문에 산 아래 민가에는 집집마다 화산재가 수북히 쌓였습니다. 네, 지금 1935년부터 이 화산이 분화를 해온 지금 한화산이거든요, 여기가. 이 사쿠라지마 화산이 지난해에는 220여 차례, 그리고 올해도 벌써 70여 차례 분화를 했고, 그 주변에 반경 4km 이내에는 주민 500명이 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주변 50km 떨어진 곳에는 센다이 핵발전소가 또 왜 이런 데다가 지었죠? 아닌데 없어. 아닌데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 여기는 최소 워낙 100km 안엔 다 있어. 화산이 너무 많으니까. 80개나 돼, 80개. 네, 일본에 활화산이 80여 개나 있다. 아이고 참. 많은 분들이 계속 물어보세요. 이렇게 계속 화산다고 지진다는데 송 작가 말하는 큰 지진은 언제 오냐. 일본의 이 단층대에 대한 상식이 좀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 한국에 가서 단층대 이런 거 보면 네. 그 단층에 있는 그 돌들이 대부분 이제 이암이나 뭐 그런 거요. 사암 이런 거야. 2함 3. 그러니까 퇴적층 위주로 돼 있단 말이야, 우리는 지층 형성이. 네. 왜냐면 한반도가 처음에 이제 화산 폭발을 통해서 처음에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 이후로는 꾸준한 퇴적을 통해 가지고 이 안정화되어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 단층 층들도 말하자면 좀 부드러운 암석으로 돼 있어요. 퇴적암이니까. 그래갖고 잘 미끌려. 미끌려. 이게 단층 대 단층 이렇게 부딪히면 조금만 흔들어줘도 단층대가 막 이렇게 잘 미끌려요. 액체 성분이 더 많으니까 표면이 뭔가? 부드러워. 부드럽다. 그러니까 딱딱하지가 않아. 네. 근데 일본은 지금 있는 단층대들이 전부 다 다른 화산 안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이제 변성암에 가까워요. 변성암. 네, 그러니까 화산이 이 용융이 돼갖고 만들어지면 간남석 계열의 녹색, 이거 별 얘기를 다 하네. 녹색으로 된 돌들이 녹아가지고 이게 나중에 굳으면 엄청나게 딱딱해요. 단단해지죠. 굉장히 엄청. 딱딱한 바위가 됩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차곡차곡 쌓인 게 아니라 갑자기 끌어올랐던 게 녹으면서 돌로 확 굳어버리기 때문에 딱딱한 날카로운 바위 같은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층의 특징은 이렇게 막 사선으로 이렇게 쪼개지면서 모양이 부드럽게 나오잖아.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가 단층 공부할 때 이 진흙 이렇게 쭉 깔고 가위로 딱 잘라가지고 요 색깔별로 이렇게 다르게 공부했죠. 우리나라 단층은 그래. 근데 일본 단층은 퇴적이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땅땅한 통바위고요. 이 통바위가 아주 딱딱한 상태에서 거칠게 처음에 이렇게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결합력은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막 진도 5, 진도 7 엄청나게 많이 흔들려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는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좀만 흔들어줘도 지층들이 막 서로 이렇게 부드럽게 막 비벼진단 말이야. 근데 일본의 지층은 이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바위 덩어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날카롭게 된 상태에서 딱 이렇게 물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지진이 약하게 일어나거나 세게 일어나거나 간에 그냥 좀 버텨주는 마찰력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엔 잘 버티고 있어요. 버텨주는데 이 임계점이 넘어서게 되면 더 크게 쾅 벌어지면서 퍼져 오르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암석들이 높은 온도, 고온에 의해서 변성암으로 확 굳어져 버렸을 때 단단한 정도가 훨씬 강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휘어지기 때문에 힘의 강도가 그렇지. 정달돼도
이제 이렇게 돼도 부드럽게 위가 무너지면서 메꿔지면서 그렇죠. 덮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할 때 배우지 않았어요? 이렇게 쾅 하고 부딪혔는데 부드러운 그 암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굴곡이 그렇지. 생기면서 밀리는 정도. 이렇게 부딪히면 지형이 서로 찌그러들면서 왜냐면 부들부들하니까 그렇죠. 그 충격을 흡수하면서 적정한 선에서 합의가 됩니다. 근데 일본은 단단하잖아. 딱 어긋나면 완전히 따로 노는 거야. 그리고 그 충격이 이게 이 진흙 같은 거는 중간에 축 다르면 지가 지들 무게에 따라서 도로 붙어요. 그렇죠. 진흙은. 근데 이 바위 덩어리, 이 거대한 바위 덩어리, 얘가 딱 부러졌다고 생각해 봐봐. 완전히 끝. 파쇄되면서 그렇죠. 쫙 쪼개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뭐 공포 영화 같은데 보면 땅이 찢어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몇백 미터씩 막 이렇게 파지잖아. 일반적인 우리 같은 토양에서는 그게 안 돼요. 벌어졌다가 좀 벌어지더라도 그냥 붙는다고. 왜냐면 흙이 무너져 갖고 그렇지. 메꿔져. 네. 근데 일본 같은 데서 이게 딱 쪼개지잖아요. 쫙 찢어져요. 아예 그 집안이 완전히 찢어져. 그러면서 영화 CG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흙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는 갈라지더라도 흙이 무너져 내려서 다시 메꿔진다면 바위로 돼 있는 데는 충격이 가해지면 쫙쫙쫙쫙쫙 금이 가면서 쫙 그렇죠. 예, 예. 바위가 깨져버리는 깨져버리는 거죠. 문제는 깨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깨지게 되면 바다에서 바닷물들이 뜨거운 솟구치는구나. 영암이 돼갖고 밀려 들어가요. 그러면 순식간에 1270배가 부피가 늘어나는 거죠. 아우. 이게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위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산과 마그마가 지표 가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표가 쪼개지면 그 흙이 덮어지게 되면 그 흙 무너지는 걸로 끝나요. 싱크홀 정도로 끝난다고. 근데 일본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진짜 큰 지진 화산 폭발해갖고 지금 뭐 본슈나 큐슈 이런 데가 찢어져갖고 거기로 바닷물이 스며들잖아요. 그럼 그 뜨거운 바닷물들이 수증기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 핵폭탄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충격파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제가 CG로 설명하니까 위가 이렇게 쭉쭉쭉쭉 하면서 갈라져요라고 표현을 해서 아, 윗부분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밑바닥. 그러니까 암석이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딱 위치하고 있는 밑에 암석의 뿌리는 심해까지 그냥 딱 그렇죠. 맞닿아 한 있을 거 덩어리인 아니에요. 거예요. 맞닿아 그래서 있는 지금까지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버티고 있었는데 안 움직이지. 요게 쪼개져서 그 쪼개진 틈으로 바닷물이 스며 들어간다고 치면 옛날 핵폭탄은 장난감 폭죽이야. 그렇게 너무 되기 무섭다. 때문에 본도 자체가 오사카를 비롯한 본도 자체가 그 직하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화산하고 연결돼 버리면 아예 안 남아나고 다 튀겨서 날아가 버린다니까.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라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쪽에서 크게 일어나면 크게 일어날수록 우리도 대기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사실은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분화하고 있는 이 화산이 무서운 거예요. 이 화산이 사쿠라지마라 그래갖고 기존에 있는 화산대가 도쿄 앞바다를 통해 가지고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계속 확장되고 있는
해저 화산대하고 일직선으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진으로 인해 갖고 저기 지각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 화산대에 그대로 물이 들어가 갖고 엄청난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사실 이거는 지질 전문가들은 그 과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게 화산 폭발인 거예요. 화산 폭발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한 군데서 여드름 솟아오르듯이 뽁 하는 게 아니라 연달아 이어져 가지고 지하 화산대부터 펑펑펑펑 하고 지금 기존에 버티고 있던 일본의 이 거센 안반 지각을 뽀개게 되면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를 지탱하고 있던 물리력 베이스가 다 무너져 다 버릴 수 무너지는 있고 거지. 이게 진짜 옛날 예언서에 나오듯이 섬 몇 개 빼놓고는 그냥 다 바다로 다 가라앉는다. 들어가 버린다는 거거든요. 아이고야. 가라앉으면서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겠죠. 영향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갑자기 이제 푹 가라앉게 되면 그 반대- 반발로 해갖고 반대 윤기가 윤기를 확 하는 올라온다고 거죠. 하고 네. 그래서 서해안이 이 윤기가 윤기한다. 돼가지고 왜냐면 서해안이 제일 약하거든. 서해안이 윤기가 돼가지고 중국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된다라고 하는 땅이 생긴다. 땅이 생긴다. 우리 땅이 생긴다. 영토가 넓어진다. 타너 스님의 예언이 예언이 있으셨죠. 있었죠. 네. 네. 예언까지. 네. 하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하네요. 네. 여기까지 네. 하시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